깨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기 10분의 1이 지난 6개월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현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을 크나큰 고통 속에 빠뜨리며 죽음으로 내몬 처참한 기간이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참고 견디며 살아남는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 뿐 전혀 준비조차 되지 않은 데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데다 무식, 무능, 무대책, 무속추종, 거짓말, 정치보복, 참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기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쓰레기통에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이 판을 치는 아무렇다 못해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또 국정 철학과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총체적 무능을 넘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참사의 연속이었죠.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각자도생의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실망 수준을 넘어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 무한대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윤석열 정권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습니다. 당초 국민과 민주당은 물론 국진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반대했죠. 그러나 사이비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강행한 집무실 용산 이전은 무속 정권이자 참사 정권의 시작임을 알렸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1조 원대의 이전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는 무정부 상태와 같은 6개월이었죠. 또 내각은 대부분 각종 의혹과 비리로 넘쳐나는 사적 인연을 지닌 인물인데다 주요 부처는 온통 검사들로 채워진 검찰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도어스태핑에서 부실 인사를 지적하자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받느냐면서 사태질을 하는 등 내로남불의 마크파식 태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인생 자체가 거짓과 표절, 조작 등으로 얼룩진 그의 아내 김건희는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사치의 끝판왕으로 뻔뻔한 모습을 드러내 이제는 국민 욕바지로 전락했습니다. 한번 나타날 때마다 지지율이 2% 정도씩 빠지니 앞으로도 10번만 더 쭉 계속 나대길 간절히 원하고 기대합니다. 특히 윤석열은 미래로 나가기보다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지우개에 나서 모든 것을 비판하며 정책적 판단은 물론 모든 문제에 시비를 걸고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죠. 이에 머물지 않고 검찰 권력을 이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적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야당 등 견제 세력과의 협치는 내팽개치고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며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등 국론 분열의 1등 공신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구 시대를 맞아 서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나 극소수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모든 경제적 수치가 곤두박질 치며 제2 IMF 사태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기는 쉬워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극소수 재벌들에게 몰아주기 위해 상당수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뿐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떤가요? 한마디로 국익을 위한 외교는 전혀 없고 미국과 일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굴종하는 사대주의 외교로 참사만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순방 때마다 실적이 하나도 없는 빈손 외교,
비굴 외교는 물론 망언이 잇따르는 참사 외교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존중받고 우대받던 시절은 끝나고 비아냥과 조롱이 대상이 되는 등 국격이 끝물을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악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는 내팽개치고 갈등과 위기를 조장하며 국민을 전쟁 위험 공포로 내몰고 있죠. 윤석열은 선제 타격론을 외치며 미국조차 반대하는 전술핵을 주장하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도발과 긴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남북의 긴장사태 조성은 개돼지와 같은 맹목적인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상습적인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거짓말과 당운형 개입은 기본입니다. 또 겉으론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정책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순방 중 바이든과 악수하고 나오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라고 상스러운 욕을 내뱉는 망언으로 외교 참사를 빚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새끼라는 말은 기억나지 않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이 같은 윤석열의 거짓말이 끝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도 그랬지만 이번 12구 참사는 말 그대로 무능과 무책임한 정부의 끝판왕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힘이 없는 일선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떤 대응책을 세웠습니까? 학살 수준의 참사가 빚어지는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위해 당신이 했던 말처럼 위기 대응 상황실에서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상황실에 있기나 했습니까? 도대체 수백 명의 시민이 길을 걷다 압사해 죽은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알기나 합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가의 존재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이게 나라냐? 국가는 없었다는 말로이 절로 나올 정도로 처참한 수준을 넘어 최악 그 자체입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초기에는 윤석열에 대해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 그의 능력 부족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조롱했죠. 이제는 윤석열을 가리켜 세계 최악의 비호감 리더,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리더, 심각하게 인기 없는 지도자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그대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퇴진밖에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퇴진이 곧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자 평화입니다. 진정 깨시민이라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천하는 깨시민이 됩시다.